전원책 변호사님이 소개하는 화제의 격전지. 서울 중성동갑. 예, 그 중성동갑. 국민의힘의 윤희숙 후보 그리고 민주당에는 나하고 한글 종수인 전현희 전 의원이 붙는 사건인데 그래서 언론에서는 뭐 여전사들끼리 대항이다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닙니다. 한쪽은 원더우먼, 한쪽은 여전사. 누가 누가 원더우먼이고 누가 여전사일까요? 그럼 뭐 둘 다 좋잖아. 좋은 일은 아니야. 보수 진보 순서대로 썼겠지 뭐. 아, 원더우먼이 그러면은 윤희숙 후보, 여전사가 전현희 예, 그 제가 보기로는 윤석 의원을 두고 내가 원더우먼이라고 한 것은요. 이번에 과감하게 서울 중성동갑을 선택을 했거든요. 예. 수많은 편한 지역구를 놔놓고 왜 하필 그 험지인 중성동갑을 꼽았을까? 그래도 임종석이 돌아온다고 그때는 판단했을 텐데 윤희숙은 내가 보기로는 더 큰 꿈을 꾸고 있다. 이 여전사 를 넘어서서 내가 원더우먼이라고 한 이유는 더 큰 꿈을 꾸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지역이요. 19대 총선부터 민주당 내리당 당선으로 이 진보 텃밭으로 분류가 됐는데 최근에 뭐 서울시장 보궐선거, 뭐 대선에서는 국민의힘이 뒤집힌 지역으로 알려져 있죠. 일주일 전 다른 조사에서는 전현희, 윤희숙 39% 동률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MBN 여론조사에서는 전현희 후보가 43%, 윤희숙 후보가 34%로 조사됐습니다. 판세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금 저는 진단이 다른데요. 이 중성동 갑 지역이요. 민주당의 황금 지역구가 아니에요. 완전 텃밭은 아니다. 서울에서 강남벨트 빼고 그다음에 용산 성동구입니다. 민주당의 득표율이 안 좋은 지역이. 지난 대선 때 강남벨트 빼고 용산 다음으로 민주당의 득표율이 저조했던 것이 성동구예요. 그래서 민주당의 이제 텃밭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민주당 득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 중성동 갑입니다. 그걸 그대로 반영했던 것이 윤희숙 후보가 처음 갔을 때 어떤 후보를 넣어도 임종석 후보 말고는 윤희숙 후보가 다 이기는 조사들이 나왔었어요. 아, 네네. 그런데 전현희 의원으로 공천되면서 접전 구도가 가고 일주일 만에 전현희 후보가 앞서는 조사들이 잇따라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정권 심판의 영향이다. 근데 두 후보 이미지를 보면요. 여야가 거꾸로 됐어요. 전현희의 여당 딱지, 윤희숙 전 의원의 야당 딱지 붙으면 이미지는 딱 맞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서 처음부터 요거는 접전 나왔던 것도 그런 영향이 있다. 간단히 보면은 중도층이 그냥 확 이동해 버린 거예요. 초기 접전에서 정권 심판론의 영향에 플러스 전현희 의원이 중도층을 받아안기 좋은 이미지. 이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이제 이런 격차들이 보이고요. 그래서 여기도 윤희숙 후보가 선전하기가 쉽지 않은 여건. 그런 이제 환경이 된 지역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최선희 수석께서는 통합 차원에서 임종석 전 실장 공천 줘야 한다라고 주장하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 공천 파동의 여파는 없을 걸로 보시는 거예요, 이제? 이미 그거는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이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국민의힘 발로 다른 어떤 충격이나 국민들이 흔들릴 만한 것이 없으면은 예. 그 여진이 총선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센 게 떨어졌어요. 최근에 말씀드린 호주 대사 임명, 황수석, 윤한 갈등, 대파 사건 예.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서 당내의 공천 갈등 정도는 그냥 한 방에 그냥 묻어버리고 정권 심판론에 불을 다시 지피게 된 사건이 실시간으로 나온 거죠. 지금 야당의 공천, 민주당의 공천을 두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한 얘기를 하는 것은요. 내가 보기로는 이거는 너무 반민주적 태도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공천을 주고 빼앗고 하는 거. 그건 이번에 뭐 중승동 간만 그런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강북을 아까 말한 동작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판세를 쭉 보면요. 그런 저런 거는 지금 다 파묻혀버립니다. 왜 파묻히느냐.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생이 워낙 어려운 데다가
지금 그리고 우리 그 국민들이 지난 대선 이후로 판이 완전히 절반으로 딱 나뉘어져 가지고 문자가도로 서로 공격하기 바빠요. 지금 하나 분명한 것은요.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 긍정 평가가 40%를 넘지 못하는 이 상태가 계속되고 그리고 지금처럼 견제론이 지원론보다 훨씬 앞서는 상태에서는요. 누가 무슨 용빼는 재주가 있어도 누가 제갈군명이 옆에 있어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귀속말로 다 비법을 알려준다 해도 예. 방법이 없습니다. 원더우먼도 안 되는 거예요? 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나는 앞으로도 한두 번 요동은 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반전의 계기는 마련될 수 있다. 그건 아마 한동훈 위원장도 윤석열 대통령도 그 정도는 알 지능은 있다. 나는 알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나는 두 분에 대한 기대를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두 분이 권력자의 위치에 있는 만큼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뭘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앞으로 남은 선거일 이제 20일도 채 남지 않고 그리고 사전투표는 이제 2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뭔가 액션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이 그렇게 정권 심판론 불을 꺼줘야 된다는 건데 후보의 전략. 원더우먼 윤희숙 아니, 후보가 이기려면 내가 윤희숙의 그 매력이 어디 있다고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나는 윤희숙을 아직까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나름대로는 경제학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어려운 문제를 윤희숙처럼 쉽게 설명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 문제를 핵심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희숙은 늘 어려운 경제 문제의 핵심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윤희숙은 이번 총선을 떠나서 정말 우리 국가에 필요한 인재 중에 한 명이다. 예. 또 바로 옆에 또 성동구에 이혜훈이가 있습니다. 난 우리나라에 이런 경제 전문가들이 특히 두 분 다 여성인데 이런 경제 전문가들은 꼭 필요하다. 전현희 후보가 승리하려면 승리 전략. 이미 전현희 후보는 과거에 그런 이 정권으로부터 피해받은 또 혹은 탄압받는 전 정부 권익위원장 그런데도 침착하고 차분하게 대처를 하되 물러서지 않는 그 이미지를 그대로 살려나가면 제가 보기에는 뭐 감히 말씀드리지만 지장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저는 앞으로 더 요동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2주 안에 크게 변동 없을 거다. 예, 선거 끝날 때까지. 왜냐하면 이런 거거든요. 정권도 이거 안 되겠구나 하는데 당과 대통령 관계도 지금 이래? 이러면서 이제 이게 잘 컸고요. 그다음에 선거는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거든요. 그래서 공천이라는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각 당의 모습을 국민들이 보이는데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민주당에서 막 소리가 나서 야 이거 왜 이래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막 점수 깎이고 막 지지율이 조금 요동치고 막 이랬는데 네.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이종석 대사 임명, 뭐 황수석 발언, 뭐 윤한 갈등 비례대표 이런 게 확 터져 나오면서 이 사이렌 소리가 정권 심판론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걸로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렵다. 그러면은 안 그래도 역대 정권 중에 가장 저지지율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 윤석열 정권이기 때문에 2년도 안 된 1년 11개월 만에 총선 치르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1년 11개월 만에 정권 심판 선거가 됐으니까 회고적 투표로 강하게 작동하는 거예요.